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퇴 전문가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김경록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제가 아마 이 은퇴하고 투자연금 이쪽을 맡은 지는 한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채권 운용하고 이런 쪽 투자 쪽을 주로, 그리고 경제 이코노미스트라고 할까요? 뭐 그쪽을 거의 뭐 한 20몇 년 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예.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예. 좀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때가 온 것이죠. 일단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산운용 수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명은 길어진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니까요. 제가 어디서 이제 부고를 받게 되면은요. 네. 최근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네. 거의 한 90대 중반 정도 부고이시고, 최근에 한 3분 정도는 네. 드디어 100세를 넘으신 분, 와. 106세, 103세 뭐 이렇게이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80대 중반 같으면은 이게 조금 빨리 돌아가셨다. 이제 남자들 말고요. 네. 남자들은 한 9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니까요. 네. 또 수명이 길어졌다는 건 네. 그만큼 쓸 일이 많다는 거고요. 기간이. 그런데 이제 자산운용 수익은 네. 낮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건강이 있는 100세, 네. 건강이 없는 100세.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장수 시대가 되면요. 네. 무슨 다른 이야기들이 먼저 시작되고 건강해야 되니까요. 네. 이제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네. 저는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게 속되지만은 네. 딱 깨놓고 말한다면은 돈이 있는 100세와 돈이 없는 100세.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은퇴 준비,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노후 준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좀 보이나요? 뭐 여기저기서 조사를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재무와 비재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재무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네. 그런 것이고요. 재무는 말 그대로 돈을 어떻게 준비했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아직까지는 네. 지금은 이제 고령자가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보통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비재무 부분은 대략 한 70점 전후 정도, 100점 만점의 점수가 되는데요. 네. 재무 쪽에 가면은 점수가 40점대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전히 아직도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아무래도 재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한 게 이제 좀 네. 사람들 저도 이해는 네. 갑니다. 이게 네. 이제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네. 금리는 떨어져서 내가 이전에는 한 5억을 준비해 놓으면은 네. 금리가 6%일 때는 1년에 3천만 원이 나오니까 네. 이자만 하더라도 3천만 원. 예, 한 달에 한 25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5억을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금리가 1%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자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한 달에 뭐 40만 원도 나올까 말까 하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네. 당연히 그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85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00세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15년을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면은 또 갑자기 또 더 필요하다 그러고, 네. 준비를 해놓으면은 더 필요하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마치 그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이게 이렇게 그 위에 따먹으려 그러면은 또 싹 멀어지고 이런 형국이 지금 수명이 길어지고 저금리가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에 관한 점수는 계속 높아지지 못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그 점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준비를 했는데 수명은 또 길어진다 그러지. 네. 근데 수명이 길어지는 게 어디까지 길어질지 모른다고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저금리가 계속 갈지 좀 올라갈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준비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노후 준비 이제 뭐 다 시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대표님 생각하기에 노후 준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뭐 이전에 이 영국에서 복지국가 이야기할 때 열암에서 무덤까지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딱 노후 준비도 열암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이제 요람에서 시작되는 것은 네. 이제 부모가 그 네. 노후 준비를 좀 네. 해주면 되는 것이고 부모가 무슨 지금 태어날 애 노후 준비를 하느냐 네. 일찍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네. 그 자녀가 일찍 태어나면은 네. 또 뭐 할아버지가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네. 세배만 하면 용돈을 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걸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것하고 네. 그 자녀들에게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 통장에 넣어준 것.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네. 내는 것인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때 이 말을 들은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한 15년도 더 되었을 겁니다. 네. 저 아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학부 때 네. 자기 동료가 한 명 보니까 통장에 거의 돈을 한 그때 돈으로 1억이면 아주 큰 돈이죠. 네.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학생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나 봤더만 자기 할아버지가 어릴 때 IBM 주식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이제 가격이 올라서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의 특징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IBM 주식하고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네. 회계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발가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네. 자녀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아.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부모의 노후 준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독립을 빨리 할수록 부모가 노후 준비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람에서부터라는 네.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네. 이제 아. 해주면은 그게 네. 이제 20년, 30년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네. 친구가 네. 자기 애가 한 살 태어났을 때 네. 한 25년 동안 네. 먼저 출발해가지고 해준 거도 하고 그 자기 자녀가 한 25살 될 때 해준 거하고 네. 이 25년의 출발점 차이라는 것은요.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무덤까지라는 것은 네. 정말 이제 앞으로 수명이 어디까지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까지도 특히 요즘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는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 하면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럽에서 무덤까지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연령대이시는데요. 예. 그러면은 혹시 그 연령대별로 예. 지금이라도 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예, 네. 크게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생애 자산 관리라고 그러죠. 네. 이제 재무 쪽만 제가 초점을 두니까요. 네. 축적하고 인출 시기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젊을 때는 네. 자기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시기.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네. 소득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네. 자산을 목표로 두어서 내가 얼마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자산 축적 시기입니다. 대략 이제 한 60살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이유는 자기가 축적된 자산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네. 소득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자기가 나오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인생 후반기에는 자기가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매월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애자산 관리를 이렇게 네. 축적과 인출의 대서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전반 딱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인출은 이제 62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축적에서도 이제 20대, 30대가 있을 거고 40대, 50대 이 정도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네. 20대나 30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기에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첫 번째도 투자, 두 번째도 투자, 세 번째도 투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월급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고요. 예, 그게 인적 자본의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뭐 코딩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MBA를 공부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연금저축 뭐 이런 것 그 외에 기타 또 여유가 되면은 저축을 하겠죠. 네. 그 저축되는 돈은 무조건 투자자산 중에서도 이제 주식자산이 제일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네. 그 주식자산에 무조건 다 넣어라. 원래 파이낸스에서 투자론에서 이렇게 대략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의 계산을 해보면요.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라도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다는 게 그 시대 때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30대 이런 때는 하여튼 투자, 나한테 대한 투자, 네. 그 다음에 내가 저축한 돈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 네, 이걸 하여튼 그 중심으로 네. 반드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이제 퇴직연금, DC형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DC형에서 이제 투자형이나 이런 거, 전체 DC형을 보면요. 30대이더라도 원리금 보장형을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그 구액을 분할해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돼. 네, 퇴직연금은 안전해야 되고 혹 원금이 훼손되면은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자산을 증식해야 돼 이렇게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사람들이 안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30대에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정말 꼭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어떻든 간에 네. 적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주식입니다. 주식이 축구로 치자면은 제일 훌륭한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는 적어도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이런 거 보면은 거의 100%라고 그러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2, 3%밖에 안 됩니다. 그 뜻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축구를 하는데 100명으로 구성된 축구에서 공격수를 2명, 3명 두고 축구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비 축구인 거죠. 그래서 20대, 30대는 꼭 공격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40대, 50대 들어가시면 이제 자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연봉도 많아지고 저축액도 많아지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이제 지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소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그렇게 소득이 많아진 게 오래 지속 안 됩니다. 40 중후반에 된 게 10몇 년 동안 내가 이 소득 그렇게 안 되고요. 한 5, 6년 하고 나서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소득이 많아졌을 때 내가 노후에 부족한 자산이 있다면은 이때 좀 더 캐치업을 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때 되면은 이제 자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선시할 것이냐, 내가 일단 노후에 내가 부족한 자산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채워놔야 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은 게 이제 40대, 50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또 하나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인생 이모작 후반전에 대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60세 끝나고 땡 하고 나는 이제 돈 안 벌어. 뭐 돈이 많아서 안 벌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인적 자산, 자기가 저희 이제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노후에 한 75세 정도까지는 내가 파트타임이나 뭐 프리랜서를 통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거, 그걸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50한 중반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들어가서는 소득이 많아졌을 때 지출 관리를 좀 잘 하면서 저희가 노후에 부족한 자산의 목표를 채워나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60 이후에 내가 나가서도 프리랜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근로소득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것. 그게 이제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60에 넘어가면은 이제 주로 인출을 많이 합니다. 축적한 자산에서 이제 주택도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금을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0이 넘어가면은 대충 야 이제 내가 인생 전반은 잘 살았으니까 뭐 대충 끝나겠지 하지만 이제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요기 베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것인데요. 인생 퇴직하고 나서 한 15년 있다가 죽을 것 같으면은 뭔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5년, 10년 더 견디는 거 어렵겠습니까?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 40년을 더 살아야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60대에 들어가셔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 후반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나머지 40년의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안 짜거든요. 네. 이제 이전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40년 플랜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한 20대 후반에 들어올 때도 플랜을 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플랜을 좀 철저하게 짜셔가지고 네. 예, 내가 이제 축적한 자산에서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인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금이 아닌 투자 자산을 일부를 활용해서 네. 일부를 활용해야 될 테니까요. 네. 그 다음에 주택을 잘 활용하고 해서 이제 축적된 자산에서 소득을 뽑아내는 것. 네, 그 외에 이제 비재무적인 것은 뭐 네.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네.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